있는 네, 요명 부장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칭센터는 이제 만들어진 지 2년 2개월쯤 된 부서이고요. 알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면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호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고 싶은 몇 되지 않는 간호사들이 모여서 있는 만큼 저희가 올해 내부적으로는 약간 그 컨퍼런스 병원에서는 이제 컨퍼런스 형식으로 이제 새로운 치료제를 공부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자라는 그 내부 목표가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솔직히 반년이 지났는데 거의 많이 지켜지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올해 3월, 4월쯤에 이제 메타버스와 의료 이게 코로나 때 되게 많이 어, 좀 병원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으로 제가 이제 좀 자료를 모았다가 끝내 저희 부서원들한테 컨퍼런스로 발표를 못하고 이렇게 묵혀놨었던 자료를 오늘 시점으로 제가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처음 듣는 내용일 것 같고, 네, 여러분들도 처음 듣는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의료 쪽에서 헬스케어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지금 그거에 대한 저도 이제 벤치마킹 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고 지금 이제 메타버스 부분은 이제 제가 또 이제 잘 모르지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저희 회사 이제 대표님과 한기 선수 손님께서 제어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대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믿어 의심치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렀기 때문에 질문은 저한테 한다기보다는 대표님과 수석님한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요즘 들어서 꽤 다시 좀 부각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이 아니죠. 그림이죠. 이게 어떤 그림으로 보여지는지를, 이렇게, 혹시 이렇게 써주실 수 있나요? 예, 대응이. 제목을 여러분이 잡으시려면 뭐로 잡으실지, 혹시 의견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채팅으로. 이거 해도 되나요?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네. 채팅으로 이것의 제목을 뭘로 잡을 수 있을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게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끌려고 하는 이유를 좀 아셨던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이 그림의 제목을 보지 않고 이걸 보면 그 무슨 그림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아픈 아이가 있고 이거를 지그시 쳐다보는 어느 노신사분이 계시고 제목이 하나 올라왔네요. 아 그래요? 그게 올라왔네. 그게 올랐어요? 네. 퇴근한 아버지, 병문안 의사.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부모님에 있는 사진, 그림인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의, 이 그림의 제목은, 넘어갔다는, 안 넘어가. 네. 더 닥터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옆에서 지그시 쳐다보는 뭐 아버지, 이 사람의 그 직업적 아이덴티티는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아픈 사람이 있어야지 이분의 의사라는 직업의 아이덴티티가 느껴지는 것처럼 요즘 이제 병원의 병원 사태들을 보면서 의사들이 과연 환자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본인들의 직업적 아이덴티티를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지금 응급실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못 받고 돌아가고래? 예, 이렇게 죽음까지 이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의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림이었고요. 이것과 함께 병원에서의 어떤 최신식 메타버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좀 자료 찾은 거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는 1800년도에 어떤 아픈 환자들이 있는 의사의 모습이라면 이 그림은 2012년에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모든 자료는 그 학회 자료들을 좀 찾아가지고 좀 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2012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모습이지만 현재 2024년도의 응급실도 이거와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실의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은 이렇게 정신이 없고 모든 사람이 굉장히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게 시장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되게 정신이 없게 느껴지는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의료적인, 치료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어떤 병원에서의 모습이라면 메타버스에서의 응급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expect our trainees to learn how to manage these situations. My belly hurts. Doctor, I heard wheezing on my exam. Doctor, what do you want to do? The thought is that if you're learning it in a stressful environment and you're using that recall to remember the algorithms and the protocols, then when you're in the real life experience, you'll be able to pull it out and remember it and be calm as well. The goals of this is to create a library of different events, and the person who is wanting training can literally go to the machine and select which situation they want to practice, and then practice it as many times as they need to feel comfortable. You saved your life. Great job. Yes, you is ready for now. 네. 아이가 우선 의사가 응급처치를 잘 해서 무사히 ICU로 중환자실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병원이라는 의료적인 그 시스템이 현재 리얼 시스템과 메타버스의 시스템으로 현재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의료적인 것을 먼저 정의를 해야지 메타버스에서도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메디컬 퀄리티라는 부분을 그 WHO나 OECD에서의 그런 그 정의를 보면 안전해야 되고 그 적지 시간이 딱 적시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 중심으로 봐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통합적이어야 되고 효과성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퀄리티 그 의료적인 메디컬 퀄리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그 메타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문제인데요. 우선 메타버스라는 것을 우선은 뭐 아시는 분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캡처를 해서 이제 이미지가 좀 깨지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옛날에 알기로는 AR하고 VR밖에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라이프로깅과 미러월드라는 거울 세계까지도 메타버스의 세계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 거고요. 그 결국은 AR을 현대 세계에 무언가를 덧붙여지는 개발적인 요소, VR은 이제 비디오와 버추얼로 해가지고 그 가상 세계 공간을 나타내는 거고, 그 안에 그 이런 것이 믹스된 걸 MR이라고 하면서 이런 정의된 그림이 있어서 제가 우선 한번 좀 이해하시기 좋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헬스케어의 최현섭이라는 대표가 갈수록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나 헬스케어의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헬스케어라는 부분으로만 옛날에 큰 원으로 해서 그렸는데 이제는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그 안에 헬스케어를 푸는 그림으로 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원격과 디지털 치료제가 그 안에서 지금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안에서 교집합으로 현재 형성이 되고 있고 온라인 약국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선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에도 의료기기와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이 이렇게 있지만 이거에 아직 이제 최윤석 대표의 어떤 카테고리이지 아직 학술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영역이 아직 어떤 학으로 하기에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정립된 그런 게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뭐 이 표가 가장 이제 직관적이어서 저도 쓰기는 하는데 이걸 보면 아닌 게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 뭐, 뭐 온라인 쇼핑, 워크플레이스, 소셜 미디어, 뭐 디지털 휴먼, 뭐 게임, 뭐 그래서 메타버스의 세계가 점점 원소들이 점점 늘어나듯이 이게 막 빠르게 하면서 하나의 어떤 원자 형태로 되는 것 같은데 너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서 제가 옛날에 알았던 메타버스와는 개념이 조금 점점 확장되는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거는 시장적인 규모인데요.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미국에서 잡은 시장적인 규모인데 메타버스가 되게 뭐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크고 있다고 하는 거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이 앞에서 게임과 헬스케어 쪽으로 해서 가장 큰 시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는 걸로 지금 우선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는 메타버스는 대부분 게임 쪽으로만 현실 세계에서는 접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메타버스가 어떻게 지금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에 있는 자료인데요. 미국에서도 그 교육 쪽으로 해서의 헬스케어 쪽, 교육 쪽에서 메타버스가 가장 많이 빠르게 발전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라는 부분에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게 추가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의료기기용 소프트웨어와 비의료기기용 소프트웨어로 해서 의료기기 안에 들어간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의료기기, 저는 이제 병원 안에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라 그 안에서 네. 그래서 진단, 예측, 모니터링, 치료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임상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의료기기고, 그게 아닌 교육 목적이나 웰니스 제품 및 비의료기기용 소프트웨어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메타버스 쪽 병원에서의 다양한 활용 범위는 수술, 영상의학, 재활, 의료교육, 그다음에 환자 교육, 디지털 치료제, 운동, 입원 환자와 가족 소통의 순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런 사례들을 제가 조금씩 이제 동영상들로 해가지고 추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은 국립암센터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국립암센터 발표 내용을 제가 좀 캡처 떠서 한 거고요. 국립암센터에서의 메타버스의 그 카테고리는 이렇게 4가지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학제 컨퍼런스, 장로 환자, 환자 돌봄, 전문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국립암센터는 아무래도 암 환자들이 특화적으로 모인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장로 환자 쪽이 아무래도 국립암센터 쪽에 좀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위해서는 장로 환자 쪽으로 좀 특별하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에서는 본인들이 메타버스를 할 때 그 메타버스의 특성을 보건의료 환경에 적용할 때 고려할 점을 이렇게 8개? 예, 하나, 둘, 셋. 7개의 카테고리로 해서 본인들이 메타버스를 적용을 한다고 하고 이거는 2021년 가나로 푸파노라는 사람이 범위를 잡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현재 병원들이 왜 메타버스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할 때 보건의료 시스템과 서비스 연계 그리고 일치, 우리나라 의료 현장과 일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도 보시면 되겠지만 병원들이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리얼의 병원 환경과 똑같은 걸 메타에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굳이 그렇게 똑같이 구현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이 부분에서 의료 현장과 일치, 똑같은 절차, 그리고 접근도 똑같게 실제로 가는 사람과 메타버스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접근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보면 모든 병원들이 다 1층이나 뭐 검사실 이런 거를 똑같이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범위나 상호 운용성 그리고 컨텐츠 개발을 환자까지 포함을 하는 걸로 해서 요 7가지 영역으로 메타버스를 보건의료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2021년도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맞춰서 그 국립암센터도 현재 닥터 메타라는 이름으로
다학제 컨퍼런스와 뭐 재택 장로 케어, 환자 돌봄, 그다음에 교육으로 해서 현재 그 메타버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암센터는 20년대부터 그 메타버스를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이제 공공병원들이 모두 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국립암센터에서 메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그거를 지자체 지역에 있는 그 국립병원들로 관련된 내용을 전파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구축은 21년도에 국립암센터와 지역 암센터를 연계를 했고 2차 구축으로 23년도까지 그 장비 보급과 그런 인프라 보급으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24년도 올해 이것과 관련된 결과나 실증 데이터가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 병원 파업 사태들로 인해서 이게 진행되지 못하고 홀드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눈으로 보는 인터넷을 넘어 경험하는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뭐 저희도 직접 경험을 해보셨을 수 있고 뭐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저는 되게 생소하고 얼마 안 된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 쪽 이제 간호나 의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디지털의 새로운 걸 접하고 싶어서 이제 이쪽으로 왔지만 실제로 히스토리를 보면 되게 오래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책마다 좀 다른 영역이 있는데 이 스테레오스코프를 메인으로 잡는 데도 있고 이 킨토스코피를 메인으로 처음으로 잡으시는 그 학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옛날에 우리가 봤듯이 빨강색과 파랑색을 겹쳐 놓으면은 그런 공간적인 생각이 생기면서 색깔이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영화들을 보는 그런 게 이제 1838년도에 이제 잡아온 거고요. 이제 발명을 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에디슨이 영화를 하면서 그 만들었었던 게 키네토스코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 영화를 메타버스에서는 이 히스토리 안에 집어넣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1929년도에는 아까 있던 비행기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에 대한 거를 진행을 하려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기술이 되게 저는 최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800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 기술이 나름 꽤 익어 왔었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개념은 있었지만 기술이 늦게 따라가는 형식인 것 같고 그 안에서 현재 뭐 나머지들은 다 이제 저보다 많이 아실 것 같고 현재는 이렇게 개발이 돼서 2000년도 이후에는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거의 30만 원대, 40만 원대 이렇게 뭐 100만 원대도 요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도구를 가지고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VR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 AR과 관련된 거는 이렇게 포켓몬을 잡으러 다니는 걸로 우리가 AR을 직접 경험해봤었던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가 가장 먼저 도입될 거는 교육 쪽, 보건의료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특히 간호사와 의사 쪽에서 환자를 다루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옛날에 허준처럼 시체를 두고 이렇게 막 하고 하는 카데바 실습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요즘 의사 집단이 가장 난리치는 게 그 카데바를 구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갈수록. 그러다 보면 실습이나 이런 환경들이 쉽지 않아 가는데 코로나 때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메타버스로 이런 게 되게 의료 쪽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쪽에서도 모든 실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메타버스로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어가고 있고 각 학교들도 현재 관련된 내용으로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쪽에서도 현재 서울대 쪽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 좀 이따가 동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도 그 XR과 VR, 메타버스와 관련된 어떤 그 개발된 내용들이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의료 쪽에 접근을 하실 때 어떤 고민을 하시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의사 시험 보는 장면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뒤돌아서 이제 각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어야 되는데 다 필기로 봐야 되는 간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사 국가고시는 그리고 서울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올라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 아직 CBT 컴퓨터 베이스로도 그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가 되면서 2, 3년 내에 지금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미국 케이스고요. 미국은 아마 2000년도 초반서부터 메타버스가 아마 해서 의사 도시에 많이 들어갔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버추얼로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 어떠냐를 파일럿으로 한 거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동의하고 매우 동의한다라는 율이 꽤 높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보시면 됩니다. 의학적인 부분은 결국 저희 병원 학교 다닐 때는 요런 인형을 가지고 했거든요. 전혀 근데 현실감이 없었고 상황적인 것도 저희가 노출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저 병원 다닐 땐 이렇게 직접 실습을 가서 환자한테 직접 했었죠. 직접 주사도 놓고 L튜브도 꽂고 하는 거를 직접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로는 학생들을 병원으로 들어올 수도 없게 하고 보호자들도 못 들어오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점점 환자에 대한 민감정보나 개인정보가 점점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교육하는 환경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환경을 접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디지털 의료 시뮬레이션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이 지금 병원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간호사 쪽, 대부분 이제 의사와 간호사 영역에서 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간호사 쪽에서의 역할과 의사 쪽의 역할은 다르죠. 그래서 간호사 쪽에서는 스킬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사 놓는 부분, 그다음에 그 수액을 넣는 부분, 샘플하는 거, 그다음에 환자를 어세스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책으로만 보고 저희가 실제 상황하고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메타버스로 실제로 잘 구현이 돼서 교육적인 환경에서 꽤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 간호사 쪽, 간호교육 쪽으로 가장 잘 특화되어 있는 게 뉴베이스라는 회사이고요. 이 안에서는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본인들이 이렇게 선택할 수 시험 보거나 할 때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상황적인 부분도 교수님들이 넣어서 중간고사나 이런 시험을 볼 수 있게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런 지금 뉴베이스 외에도 다른 여기 뉴베이스 자료인데 유튜브에서 가져온 그 자료인데 뉴베이스의 어떤 본인들의 것과 다른 외국계 회사와의 어떤 비교에 대한 내용으로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뉴베이스는 본인들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그거는 자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따왔는데요. 주사 놓는 거는 이제 경험해봐서 알지만 이런 정말 응급 상황을 간호사들이나 의사분들이 접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접하면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되게 당황하고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제로 만들어서 이런 상황에 저희가 이거를 동공의 크기로 프롬프트 하냐, 픽스드 하냐, 슬러기시 하냐라는 거를 무조건 차팅을 하게 돼 있지만 이걸 실제로 본 적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분은 여기에 왼쪽에 지금 뇌졸중으로 되어 있는 상황일 때 이렇게 이렇게 동공이 이제 커져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나중에 더 심해지면 이제 완전 핀포인트 정도로 가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상황을 실제로 사진으로 이렇게 실제 상황에 노출돼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저희 나중에 실습 나가서도 되게 중요한 상황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이런 이거 동영상이라 시간이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실제 교육을 위해서 이런 잠깐 볼까요? 그래서 보다가 중간에 끊을게요. 저희 회사 것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환자분의 결 아빠, 그건 내 이름이잖아요. 머리가 아프다고 한 것 같은데. 귀찮아. 당뇨 앓고 있어요.
아파. 아빠? 일어나 보세요. 왼쪽에서 천천히 상황들을 보면서 신규 간호사들이 순서를 알 수 있도록 순서대로 네, 알겠습니다. 환자 내분비내과로 인계 예정입니다. 네. 이게 간호사 쪽에서 만든 메타버스 교육 현장입니다. 그래서 의료 교육이 디지털 전환을 해야 하는 이유는 환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그리고 지역적 경제적 의료 불균형. 왜냐하면 실습할 병원이 지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모두가 동일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환자를 직접으로 실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디지털 전환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VR과 관련된 여러 그 해외적인 동영상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교육적인 게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좀 늦게 시작해서 작년 말서부터 대부분의 병원들이 조금 시작을 하는데, 아직도 준비를 못하고 있는 병원들도 꽤 많이, 병원이나 이제 학교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서울병원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이제 의료기기들이 그때그때마다 되게 많이 최신 버전으로 바뀌는데, 간호사들이 이제 그런 걸 교육하고 버전업이 되기 꽤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메타버스로 해서 그 안에서 이거를 증강현실로 이거 해가지고 직접 그 병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서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삼성서울병원에,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외래 그 메타버스 환경으로 의료기관들을 만들고 있고, 인포인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와 메타와 상황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그 공간이나 이런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도 실제 환경이랑 똑같이 디지털 트윈으로, 프로세스도 똑같이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 메타버스 연구회라는 게 국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사들에게 55명에게 의료 메타버스의 개념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 소통 채널과 의학 콘텐츠 정도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간호 쪽에서 이제 환자들을 접하고 어떻게 샘플하고 교육할 때에 대한 메타버스라면, 병원에서 의사들은 어떤 식으로 메타버스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은 이런 대부분은 엑스레이 방사선을 찍고 그 안에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결국 2차선, 그러니까 2차적인 의미, 뭐 어떤 3차적인 CT는 3차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그 의사의 머릿속에서에 있는 해부학적인 안에서 이제 그림을 찾는 거라면, 이 메타버스 3D 이미지를 하는 건 실제 환자와 관련된 그 엑스레이 사진 안에 그런 암적인 거나 이런 해부학적인 부분을 겹쳐서 확인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수술 부위에 그런 것들을 얹혀서 확인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수술 부위에 안경을 쓰면 이런 혈관들이 그 안에 돼 있는 거를 이런 엑스레이 사진 찍은 걸로 해서 얹혀서 지금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수술에 활용을 하면서 혈관을 안 건드리고 어떻게 돼 있는 게 내가 수술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결국 이제 디지털 이런 외국에서는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결국 디지털 세라피우틱스로 보면 결국은 에비던스 베이스여야 되고 리얼 월드의 이런 아웃컴이어야 되고 안전해야 된다라는 게 실제로 환자한테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외과 쪽에서 디지털 그 메타버스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진통제로도 가상현실이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기술 이거는 기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동영상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메타버스가 어떤 진통의 효과까지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EBS. 가상현실은 병원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 크론병으로 투병 중인 하먼 클라크 씨. 통증이 심해지면 의사들보다 병원 내 가상현실 팀을 먼저 찾는다. So I use it almost like a tool now. Like it's almost like my personal toolkit. I take this thing with me everywhere I go. You know, every time I go to surgery, every time I go to an MRI, CAT scan. There's a lot of tests that they have to do when they're in the hospital. And if I'm going to be in pain, I have my toolkit that can help to manage that pain. I came out of surgery and I was in so much pain. And it may have only been 5 minutes, you know, between the time I told the nurse and she got the medicine. But that 5 minutes seems like an eternity when you're in extreme pain. So my mom was there, and she said, Harmon, just put your virtual reality on. And I didn't even want to think about it. I was just in so much pain. I said, no. She just put this on. So my mom put it on me, and I saw the dolphins, and I saw the sunlight, and I heard the music. And at least even if it's only 5 seconds, you know, even if I only get 5 seconds of relief, that's 5 more seconds than I got if I had just been focusing on the pain. What we think it does is it overwhelms the brain in a positive way. So for a patient that's in the hospital who's suffering from pain or anxiety, virtual reality is like a spotlight. So what I mean by that is if you shine a spotlight up into the sky, you look in the spotlight, but you don't look at the black night around the spotlight. You look what's right in the light. 극심한 만성 통증을 동반하는 크론병. 그에게 가상현실은 가장 안전한 진통제이다. Hey, what's going on? Oh. 가상현실 치료를 처음 소개한 사람은 스피겔 박사다. 크론병은 스트레스가 생기면 증세가 악화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주는 처방이 꼭 필요했다. Thing that's coming out soon, and I'd love for you to be one of the first to try it. Really excited about this. This is a new pain management program in VR. And what you do is you wear a sensor now, and it measures your heart rate, and also it measures your breathing rate. Like this jet airplane comes up and shoots a missile at you. 장기간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 진통제 중독은 가장 두려운 일이다. 가상현실은 하나의 대안이 된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열로 오랫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케빈. 오늘 케빈은 일종의 눈사람 게임인 스노우 월드를 처방받았다. That is. Eating snowballs? Yeah. All right. 눈밭을 미끄러져 내리거나 눈사람에게 눈을 맞추는 게임인 스노우 월드는 화상 환자나 고열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가상현실 프로그램이다. Same thing with virtual reality. I need to think, what is the right prescription for this patient? Where should they go? What's the best visualization? What's the best journey that they should travel on? What do they like to see? And it turns out different patients have very different expectations and different needs for virtual reality. So we're developing a new software program where patients complete this program, and then the program tells us what to prescribe based upon that patient's individual preferences and needs and medical condition.
의료용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가상현실 콘텐츠의 종류도 늘어났다. 이들은 가상현실 콘텐츠가 마약류 진통제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본다. So Applied VR is currently focused on the U.S. So we're currently in around 100 hospitals in the U.S. That ranges from California to New York and D.C. and everything in between. And what we've been delighted to find, it's not just the large academic hospitals that are using it. We find a lot of county. 믿습니다. 우리 뇌가 속는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가짜손 실험. 피실험자의 두 손 중 한 손을 시야에서 가리고 가짜 손과 진짜 손에 동시에 똑같은 자극을 주었다. 이후 가짜 손에만 충격을 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느낄까? 20대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았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게시판에 올리면 보시면 됩니다. 이게 10분짜리라 예, 좀 깁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런 걸로 뇌를 속이면서 치료적인 효과를 누리고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의료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거에 이제 입니다. 뒤에 보면 저 할아버지 나오고 좀 극적인 내용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게시판에 올려드리면 보시기가 용량이 커서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걸로 직접 보면 이런 가상환경 고소공포증과 관련된 내용도 실제로 이렇게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라크전에서 군인들한테는 PTSD로 해서 포스트 트라우마 외상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스트레스 디스오더죠. 그거를 이제 미리 예방해서 보여줘가지고 그걸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이 현재 정신과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DHD 같은 것도 아이들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을 실제로 이런 메타버스나 이런 게임들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를 미국에 있는 의사들은 우리나라 의사들은 아직 거의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의사들은 반절을 믿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금 메타버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선 잠깐 보면 메디컬이네요. 이제 메디컬 IP라는 회사가 이제 서울대에 이런 해부학적인 메타버스 환경을 이제 제공해주는 업체로 좀 유명하고요. 여기서 발표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이나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저희 때는 이제 색칠 공부하면서 각각의 근육 이름과 혈관 이름을 외웠는데 이제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스터디를 한다는 걸로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다른 데도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의료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서울대학교. 아니고 이거는 실제 이제 의사들이 교육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학교에서 I'm Nick. Welcome to our Ghost Productions VR lab. I'm going to show you something that we've built a great demo on. Our demo. Head, and I have hands, fully functional hands. I can use all my appendages. You can see that. I can also use them to grab these tools over here, like this pin driver, and pull triggers. Or this saw. Okay. So this is our surgical environment you can see here. There's a couple of things we've done. We've branded to the Ghost Productions logo, and I'm also in 시간이 없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15분 정도. the Ghost Productions, and the first thing I'm going to do is the patella to tell me where I should make this incision. So I'll go ahead and do that. The scalpel to make the incision starting just above the patella. You may probe the margin. Okay, so we have the incision made. When you are ready, Now, one of the things we worked really hard on was to develop
a soft tissue deformation system so that the user can interact with the skin's incision margins with our fingers and manipulate it to help the user feel like a more immersive experience, to have flesh reacting to the incision and retract it. Select the scalpel from the Mayo stand. Now I'll grab the patella and dislocate it laterally across the knee.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우리나라 서울대병원의 수술실에 대한 메타버스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그 런던에 있는 임페리얼 칼리지랑 미국에 있는 미시건이랑 해서 같이 수술을 하면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했었던 사례도 기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 서울대 지금 현재 빅5 정도에서는 메타버스 작업이 되게 한창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성서울병원이랑 이번 서울대 쪽으로 해가지고 서울대가 조금 느린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이미지만 있고 아직 개발은 진행까지는 아직 안 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열심히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거 있고 짤로 이제 직접 수술 시에 어떻게 메타버스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짤이 서울대병원 TV에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겉으로만 사람을 봐서는 어디가 심장 입구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슴 CT를 찍거든요. 그 CT 안에 보면은 혈관이랑 심장 같은 게 다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환자한테 수사를 해서 그 위치가 어딘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시작을 합니다. 이 기술이 증강현실 기술이라는 AR 기술인데요. 재작년 한 2년쯤 전부터 이제 가능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 기술을 사용을 해서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도도 훨씬 높고 필요 없는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그런 과정이 생략되게 돼서 환자한테도 방사선 조사 같은 것도 줄고 수술 시간도 줄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간호사 쪽에서 어떻게 그 병원 단위에서 간호사 쪽에서 교육을 시키는 장면, 교육을 시키는 모습. 이거는 AI로 해서 유라가 계속 그러면 라지 인텐스틴 말고 스몰 인텐스틴. 스몰 인텐스틴은 작은 장으로입니다. 12지장으로도 불리며 위에서 소장까지 이어져 있어. 여기서 네, 소리가 좀 안 들리는 게 있는데 AI가 답해주고 질문하고 하는 방식으로 그 교사나 교수가 필요 없이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뉴베이스고요. 지금 이제 병원들의 어떤 기준들을 보면 제가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했는데 우리나라 아산병원이 전 세계 22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위인 거고요. 그 기준들은 뭐 수술 횟수라던가 뭐 재수술 뭐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종양학 쪽에서는 5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부분 삼성서울은 12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그 병원 단위의 어떤 학회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들이 이제 직접 옛날엔 가서 발표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 이제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실시간 환경에서 이런 토론이나 이런 학회 단위가 움직이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빅5 병원들은 좀 그런 쪽으로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사 아니 그 방송 부분에 정리한 부분으로 좀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가 의료산업에도 하나의 컨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임상시험부터 교육, 수술 시뮬레이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석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고 실시간으로 수술 장면을 보면서 화상회의가 가능합니다. 360도 카메라로 수술실에 직접 들어가서 보는 것보다 생생하게 현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돌리면은 이쪽에 마취 의사는 뭘 하고 있고 왼쪽을 돌리면은 인공심폐기 체외순환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스크럽 널스는 뭘 하고 있고 실제 수술실 이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의료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면서 의료계에도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환자 열람부터 시뮬레이션, 임상, 교육 등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응급처치법인 심폐소생술은 길 위에서 가상 환자를 만나 응급 상황을 체험하고 인공지능 강사와 소통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의료 메타버스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진 증강, 가상현실 기술들을 활용해 고도화를 거치고 원격 의료와 같은 새로운 주제와 결합해 발전한 형태입니다. 갑자기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 나타난 건 아니지만 기존의 기술들이 충분히 발전해서 이제 서비스가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원격 의료에 대한 논의가 그중 하나입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의료진과 환자 소통은 원격 의료의 일환으로 해석될 소지가 큰 만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가 불붙인 원격 의료와 메타버스 헬스케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석지연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제 정부에서 이런 추세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 육성은 국가 과제로 의료 분야도 중요한 축으로 담당하고 디지털 시대 다양한 의료 수요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상병원을 부각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진화 발전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의 기술 고도화 및 의료기관의 실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현장 검증을 통한 성공 모델의 창출이 필요하고 글로벌 시장의 선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저희 게시판에 메타버스 산업의 통합사업 설명회와 관련된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관련 내용으로 조금 그 앞에 이제 정부 부처의 목표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자.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 중에도 메타버스와 의료라는 주제라서 조금은 좀 어려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어려운 주제였는데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유호영 부장님 감사드리고 온라인에 오프라인은 많은 참석자가 없는데 온라인으로 많이 참석했는데 온라인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김현미 부장님도 저기서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구나. 네, 저희 다 네. 모두 와서 전화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온라인에서 질문 혹시 하실 분 있으세요? 그럼 또 지명을 해야지. 우리 제일 중앙에 계신, 연민 부장님이 말할 수가 있나? 전화 주실 수도 있어요. 네. 김연은 상무님? 중앙에 있는 사람을 저는 지명을 하는데, 김연은 상무님 혹시 오늘 강의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 있으실까요? 딱히 질문은 없습니다. 그 메타버스가 뭐 영화 같은 이야기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성기 이사님 열심히 들으셨나 모르겠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마이크가 안 열리는 모르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질문이 없으셔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네. 들으시나요? 네. 예, 그 지금 여보세요? 네, 말씀하셔요. 잘 들립니다. 예. 그 지금 저희들 이제 뭐 앞으로 가상현실이나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되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계가 여러 기술 중에서 메타버스를 계속 동원하고 있는데 그게 그 적정한 건지 혹시 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그러니까 사실
VR이나 AR이나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왜 메타버스일까? 메타버스는 지금 SK가 뭐 하다가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메타버스가 가장 적합하게 쓰이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AR, VR도 메타버스의 안에 하나, 들어간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메타버스의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답변이 된 건가요? 아, 예, 뭐 저도 네, 좀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애매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질문. 네, 네네. 관사에 들어간 네. 그 간호사 그 교육 네. 프로그램 네. 그러한 것들이 지금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활용도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있는 거를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활용도 부분은 조금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국가산의 이제 외상에 대한 케이스를 경험은 못하지만 실제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만든 거고, 지금 병원들, 그러니까 학교 베이스 간호학이나 이런 쪽에서 아까 의사도 봤지만 제일 필요로 하는 거는 해부학 쪽 그리고 기초 간호 쪽. 그래서 결국 간호사 거기 있는 그 교수님들이 중간고사 보거나 병원을 못 가서 실습을 하거나 하다는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뉴베이스 같은 곳은 간호사 베이스의 회사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짜고 그걸 하는 팀이 따로 있는 거고, 그거 이제 개발자들이 붙는 거라, 제가 알기로는 그 팀에서는 이제 학교랑 해서 학교에서 간호사 교수님들이 우리는 이번에 뭐 신경계 뭐 좀 만들어주세요. 아까처럼 신경계 뭐 눈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 기초간호 쪽에 해당하는데, 우리 쪽에 있는 거는 이제 시나리오가 짜져 있는 거라 그거를 그대로 납품하는 부분은 뭐 한 번의 케이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쪽에서 비용을 태울지는 솔직히 힘들어요. 네, 외상은 그렇게 간호사들에서 흔하게 많이 이제 공부할 필요는 없는 영역이긴 하거든요. 답변이 되신 것 같은데. 네. 네, 저도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강의는 오늘 잘 들었고요. 우리 이제 의료에 메타버스가 적용되는 게 앞으로 대세로 갈 것 같다는 의미로 강의를 하신 것 같고, 그렇게 실제로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우리 TNXR TC라는 우리 사례가 여기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아, 저 넣으려다가 중병외상 수출련. 네, 저쪽에서 계속 돌아가고 너무 많이 있어서. 마셔가지고. 네. 저도 이제 뭐 우리가 의료에 메타버스가 적용됐을 때 이제 제일 고민인 영역이, 아까 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주사 훈련을 할 때도, 술기를 배울 때도 메타버스로 그걸 대체할 수 있을까? 그런 실제 주사를 하는 훈련과 메타버스를 이용할 때 이제 굉장히 좀 현실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실제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도 마찬가지로 수술을 하는데 뭐 메타버스에서는 그냥 칼 움직이면 피부가 이렇게 절개가 되지만 이게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차이, 메타버스와 실제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실감형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아까 피부, 스킨과 관련된 거, 그리고 뼈 이런 것들을 이제 만져봐야 되고, 옛날에 저희 때는 그 환자분한테 이제 잘 부탁해서 저희도 한번 이제 한 몇 번은 해봐야지 되고, 아니면 우리는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해보고 막 그렇게 땡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제 실습으로 해서 아마 아까 그 돌이라고 그래가지고 인형이 나왔잖아요. 그 인형을 마네킹. 마네킹을 실감형으로 만드는 거고, 그게 이제 이쪽 메타버스랑 연결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각도랑, 그 다음에 옛날엔 저희가 이제 가장 그 주사기의 문제는 혈관을 펑초시키는 거거든요. 혈관을 이제 너무 깊이 찔러가지고 혈관을 이제 한다거나 이런, 그거는 감각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 그것도 훨씬 더 이제 센싱이 혈관에 그런 거에 맞춰서 하면 각도서부터 아까 그 의사들 보면 이제 각도대로 맞춰서 하게끔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감형으로 진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면 실제보다는 좀, 그래도 실제보다는 조금 있지만 아예 안 한 것보다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카데바도 다르거든요, 우리 스킨하고. 이제 이렇게 카데바가 이제 시체라는 뜻인데, 카데바 실습을 해도 우리 쪽에
진짜 사람들의 이런 소프트랑은 다르지만 그래도 해보는 것과는 두께 뭐 이런 것들이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쪽 메타버스로 가고 기계나 이런 것도 이제 그냥 마네킹 이 스킨 하나 요즘은 3D 뭐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교수님들도 내년 내후년쯤 되면 그런 것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수입 우리나라보다 수입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메타버스 의료가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게 좀 늘어날 거다라고. 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거의 병원들이 간호대가 지금 제가 알고 70인가 꽤 많은데 거기에서 지금 이 메타버스로 교육하는 데가 10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확대, 병원 실습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점점 확대가 되는 걸로 있으면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좀 수요가 있으면 이제 공급도 생겨야 돼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격 의료에 메타버스가 활용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이제 화상 회의로 원격 네네. 지금 주로 하잖아요. 네, 예. 근데 메타버스는 어떤 형태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에 똑같은 이제 병원 환경처럼 있어서 미국하고 런던하고 이제 같은 거에서 이제 카메라로 보면서 엑스레이도 그 안에 보면서 이제 여러 의사들이 컨퍼런스식으로 보면서 이제 코멘트를 주는 거죠. 협진하면서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꼭 이렇게 발표라는 사진을 찍고 어떤 컨퍼런스에서 발표라는 거를 하면서 결과는 이랬고 뭐 통계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실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케이스에 맞춰서 어떤 실황을 영상으로 그냥 영상으로 영상 회의처럼 수술 회의처럼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어떤 버추얼을 이해해서 하는 게 더 좋겠다. 그 수술실의 환경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실제로 협진 같은 경우는 여기 환자가 실제로 있고 실제 수술하는 걸 이제 카메라로 찍고 그러면 또 상대방에서는 그 영상을 보면서 뭐 어쨌든 코멘트를 주고 이럴 텐데 그걸 메타버스라고. 그것도 그걸 메타버스. 제가 메타버스 아닌 게 없겠다라고 얘기한 게 그게 메타버스인 거죠. 네, 원격 영상 회의도 메타버스의 메타버스의 세계라고 볼 수 있는 본다. 거죠.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메타버스라는 거죠. 메타버스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개념을 많이 확장시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어쨌든 오늘 좋은 강의를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금 어려운 주제였는데 그래도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료와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회사가 이제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이 어딘지도 좀 알게 됐는데 디지털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우리가 좀 헬스케어 메타버스를 이용한 의료까지도 확장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이 동영상 용량이 커서 제가 정리해보고 아까 못 들은 것들 위주로 살리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영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하여튼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휴가가 저희가 특정한 날이 회사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음 주는 좀 쉬고 8월 12일 날 우리 개발 2본부장님인 김성수 상무님이 교육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 상무님 다음 주에 가능하시죠? 근데 약간 여보세요? 네네. 제가 휴가 일정이 겹쳤는데 네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다른 분이랑 바꾸실 수 있으면 돼요. 바꾸실 수 있으면. 네,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이렇게. 네.